세제를 지정해야 되는 그런 정치인들이 유주택자들에게 다 포획이 됐기 때문에 그 어떤 과세 강화도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시장이 다 하니까 이제 어차피 나와봐야 물방망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인기 영합주의적인 그런 세제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동산에 브레이크 없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5월 말부터 만들어진 거가 종부세 나비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서 논란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A to Z부터 시작해서 좀 다뤄보겠고요. 그리고 이 나비 효과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 야당 핵심 인사들, 야당 민주당이죠. 종부세 폐지 및 완화를 둘러싼 발언들이 일제히 터져나오기 시작한 게 5월 초순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포문은 현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이 열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면제하자. 이 얘기가 먼저 나왔고 이게 이후에 어마어마한 그런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기준으로는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실드를 쳤습니다. 홍익표나 진성준 의원 같은 분이 이게 당론이 아니다 이렇게 좀 실드를 쳤습니다. 5월 10일에 박찬대 의원 본인도 당론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했다 이러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특히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과세 강화파 이거를 조금 대표하는 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21년 그 당시 이제 보궐선거에서도 종부세 때문에 선거 진 거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5월 26일 날 고민정 최고위원이 참전했습니다. 종부세는 심지어 성역이 아니라서 재설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사실상 이게 종부세 폐지론이라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그날에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고민정 의원을 비난했다 이런 기사가 동아에서 났습니다. 이게 제가 참 요즘에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종부세 폐지 발언에 민주당 흔들지 말고 떠나라 이런 비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은 최민희 민주당 당선인이 본인 페이스북에 고민정 최고위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경제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튼튼하게 한다. 갈수록 확대되는 부동산 금융 등 자산 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 이게 민주당 강령이라고 하는데 그 강령에 이제 배치된다는 식으로 이제 고민정 위원회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 거죠. 그래서 당원들도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자 커뮤니티인 재명인의 마을이 있는데 여기 네이버 카페인데 이제 한 20만 명 정도 되세요. 종부세 폐지 주장하는 고 최고위원이 읽어봐야 할 민주당 강령이라는 그런 게시글이 올라왔고 이런 강령들. 그래서 고 최고위원의 페이스북에는 민주당 더 흔들지 말고 떠나라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정 의원이 5월 25일쯤 발언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많이 문제가 됐고요. 한미수 민주당 대변인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고 최고위원의 주장과 관련해서 당청의 논의가 있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나도 보도만 접해서 잘 모르겠다. 제가 알기론 당의 공식적 논의는 없다. 이게 언제라고요? 이게 5월 25일 6시 기사입니다. 근데 5월 27일 한경에서 그러니까 불과 하루 지나가지고 종부세 완화 논의 이제 공식화한 민주당. 당 차원의 공식적 논의가 없었는데 이틀 지나서 공식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성준 위원 역시 입장을 선회했다 이런 내용으로 한경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성준 위원은 종부세 폐지나 완화를 반대해 왔는데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완화 논의하니까 이제 선회했다 이런 거 되는 거죠. 기사를 보면은 이제 진성준 의원은 원내대표께서도 박찬대 의원, 최고위원도 고민정 의원 두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당내에서 논의가 불가피하지 않냐. 그래서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 근데 종부세는 중도, 중산, 상층이 다 포함돼서 일부 납부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사회 기득권이 내는 초부자 세금인데 폐지하자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본인 생각 밝혔습니다. 근데 실제 폐지될지 말지는 당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거니까 그 논의에 따라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당은 당연히 추경호 당대표가 그냥 찬성을 했습니다. 환영한다. 고민정 종부세 폐지 주장에 국민의힘 적극 환영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그래서 이번 주 기사인데 종부세 연구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헤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해요. 결국 이 시작은 박찬대 의원이 했잖아요. 그래서 박찬대 의원이 했고
고민정 의원이 옆에서 이제 겉들었지만 결국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요거 종부세 연구 모임을 할 거고 안도구 의원, 임강은 의원 등 경제통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두 분은 세제 관련 전문 의원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 주도로 세제 개편 전반을 검토하는 의원 연구 모임이 꾸려져서 의원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겁니다. 외부인이 아니라. 여기서 민주당이 먼저 의제를 던진 종부세 완화는 물론 정부 여당이 내놓은 상속세 완화안도 다 따져볼 예정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조세 정책을 끌고 가는 어떻게 보면은 야당의 헤드쿼터가 되겠죠. 거기서 상속세랑 금투세도 다룰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투세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세금인데 금투세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제 생각을 다 말하긴 했는데 하여튼 더 좀 자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자, 그래서 박찬대 의원이 발언하고 나서 원래 한 5월 중순쯤에 이게 서울경제에서 이제 컬럼이 났었는데 김상용 건설부동산 부장, 서경 건설부동산 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종부세 폐지하자고 여당이 막 말하고 막 누가 실드 치고 이러니까 결국 당대표가 그 어떤 생각이냐 이거를 본인 칼럼에서 이제 묻게 됩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무슨 생각이셔?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 본인 기사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지금 서울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종부세를 제재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이면 완화하는 게 맞다. 종부세 완화에 찬성했다고 한 부분을 본인이 과거 인터뷰를 토대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을 좌파 우파도 아닌 좋은 정책을 골라 쓰는 실용주의자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 역시 민주당 내에서 쏘아 올려진 종부세 폐지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게 본인 생각인데 아니면 민주당도 양두구육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컬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저희가 생각에는 이재명 종부세라고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의 종부세 폐지 발언이나 이런 면제 발언은 그냥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니까는 당 차원에서 의원 연구 모임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대표한테 입장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대표도 아마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완화하자라는 그런 입장일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게 뭐냐면 이게 나비 효과. 이게 나비 효과가 있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23년 말에 나왔던 그 민주당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김수현 수석, 이제 두 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으니까는 입지전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종부세가 가격 안정 효과가 없었나? 그러니까 이분 책을 보면은 안 읽어보시는 분 아닐 것 같은데 세제나 주택의 공급은 주택 가격에 마이너한 거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건 주택 금융화가 본질이고 주택이 금융화 됐는데 금리와 유동성을 펌핑하게 되면 올라가지 않느냐. 그리고 22년 말처럼 금리가 올라가고 유동성이 닫히면 하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주택 금융화가 본질이고 세제나 공급은 큰 원인이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부동산과 정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세제가 잘 작동하지 않고 마이너한 이슈라고 이제 이미 선언을 하시게 된 거죠. 근데 종부세와 관련해서 이제 더 긴 스킴으로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종부세는 언제 내냐면은 그해 6월 1일 날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한국도. 그러면 그 고지서가 11월 말에 나가요. 그러면 거꾸로 하반기에 정책을 냈을 때는 이제 머리 아픈 상황이 생기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이제 붉은 선입니다. 붉은 선 보시면 03년과 04년에 주택 시장이 매우 안정적이고 04년은 심지어 주택 시장이 마이너스였어요. 침체로 갔어. 04년에 침체로 갔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근데 04년에 매크로가 나빴냐? 04년 매크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2003년 3%대 GDP였는데 2004년은 GDP 5%대였습니다. GDP 성장률이 훨씬 높았어요. 그리고 금리는 03년에 3.75%였는데 이때는 3.25%였습니다. 금리도 50bp가 낮았어요. 그러면 금리도 낮고 성장률도 높은데 어떻게 주택 부동산 가격이 매크로적으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2003년 12구 대책이라고 노통이 제 국회 때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12구가 나오던 그 국회 연설과 12구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강력한 조세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랬는데 그해 말에 아시겠지만 탄핵하게 되고 그래서 2004년 4월 달에 총선을 하게 되죠. 이 총선 때 이제 한나라당이 대참패를 하고 열린우리당이 대압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12구 선언하고 그 다음에 12구 정책 내고 그 야당이 압승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 12구 대책이 엄청난 조세 대책인데 이게 현실화 될 거라는 생각에 시장이 쫄아 있었던 게 2004년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된 다음에 부동산 대책 내는 거 보니까 진짜 별거 아무것도 안 내니까 이때 좀 안도 랠리가 있었던 게 그 5년, 05년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05년에 안도 랠리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05년 8월에 831 대책이라고 엄청 강력한 대책을 내게 되는데 이때 종부세를 드디어 도입을 하게 됩니다. 종부세가 이제 2005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종부세를 도입했는데 831인데 과시 대상은 적용은 2006년 6월 1일 기준이고요. 2006년 6월 1일 기준이고 2006년 11월 달에 첫 고지서를 받아봤죠. 그래서 2006년 11월에 고지서 받아보신 분들이 그 충격 받아가지고 07년에 상반기에 안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07년 하반기에는 서프라임 사태로 이어지게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한국에는 08년 2월부터 5월까지가 서프라임 사태에 영향을 받았고 2007년 말에는 이제 이명박이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는데요. 07년 상반기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줬던 거는 종부세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2020년 710 대책을 발표하고 그러니까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선정되고 2021년 11월 달에 고지서가 나가서 22년 상반기 때 종부세 영향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22년은 하반기부터 금리를 올렸는데 상반기에 왜 좀 침체였냐면은 종부세가 너무 셌기 때문에 보유한 사람들이 주택을 처분하는 게 22년 상반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부세는 정확히 말하면은 플러스 2년차 효과를 내니까 2005년 도입하면 7년, 20년에 강화시켜서 22년 이렇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기준으로는 서울 전체 주택 소유자가 그 중에서 약 20%에 해당하는 거의 5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종부세 내가지고요. 이게 1.5조 대 세금이 4.4조 대로 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세금이라고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이때는 그러니까 몇 천에서 억대 내는 사람도 생길 정도로 엄청나게 냈습니다. 원래 종부세 고지는 말 그대로 상위 10% 세금이었거든요. 근데 19, 20, 21년에 뭐 20%로 대상 엄청 늘었고 뭐 이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종부세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종부세가 그러면 저는 뭐 종부세 찬성하냐? 아니죠. 전 종부세 되게 싫어하는 세금이죠. 종부세가 문제가 없는 세금, 문제가 있는 세금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종부세 자체가 누진과세인데 주택수에 따라서 이중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2019년 이후부터의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5월 30일 날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논란은 과세 차등 논란. 이거는 헌재가 합헌을 내렸습니다. 6대3으로. 그래서 일단은 합헌됐습니다. 두 번째는 종부세 최고 세율이 원본 잠식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6% 세율로 종부세를 내면은 우리나라처럼 2% 성장하는 나라에서 자산 가격의 6%를 세금으로 내면은 자산이 100에서 102가 됐지만 저는 6을 내니까 이제 96에서 98로 돼가지고 원본이 잠식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원본 잠식이 그 사유재산을 위배하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논란이 있는 세금이에요. 근본적으로 종부세는 이 두 가지 논란보다는 저는 지난 시간에 재산세, 종부세 차이를 얘기하면서 이게 갖고 있는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종부세는 회피 수단이 너무 발전돼서 논란이 있다. 종부세 폐지 주장은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부세 폐지가 나쁘냐 뭐 그런 게 아닌데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세제를 개편하는 게 다른 재산세제와의 연계 속에서 뭐 종부세 없애고 재산세 높이고 이런 연계 속에서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속에서 나오는 대책이냐 아니면은 그냥 부동산과 정치에서 말했던 것처럼 종부세 폐지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하는 거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우리 채널에서 포획이론을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포획이론은 그 조지 스티글러가 논문으로 발표했던 건데 핵심이 뭐냐면은 규제 당국이 규제 대상자에 포획되는 걸 말합니다. 규제기관이 정부가 정치적인 압력을 받고 이익 집단들이 자신들이 이익 극대화하기 위해서 규제기관을 포획하거든요. 특히 로비, 정치, 선거 등등 여러 가지로 어떤 정치 단체나 규제 단체들을 포획할 수가 있고 이게 부동산으로 연결되면은 유주택 가구가 다수라는 점에서 유주택에 세금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치를 포획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포획 이론이 가장 잘 작동하는 게 주택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재산 과세가 점점 완화되고 종국에는 재산 과세가 사라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상증세도 전부 사라지는 과세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게 선진국이다 이러면서 프레이밍을 하고 이런 포획 이론을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는 여기에 대한 어떤 과열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이런 규제를 해야 될 당사자들이
결국 선거로 응징을 당하니까 유주택이 6대4로 더 많잖아요. 유주택이 더 많은데 유주택에 불리한 정책을 썼을 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런 규제 정책을 쓰게 됐을 때는 거의 무조건 포획된다고 보시면 돼요. 정부는 그래도 덜 포획이 되겠죠. 늘공들은 좀 덜 포획이 되는데 어공들은 거의 상시 포획, 상시 숭배가 아니고 상시 포획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채북스 영상에서 The Asset Economy 읽어보시라고 한 것도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결론은 이런 겁니다. 지금 주택시장이 5월부터 강세전이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은 종부세 완화 발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월 총선 후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첫 야당의 부동산 발언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시장은 좀 긴장해 있거든요. 그 긴장은 04년 안정세 그리고 17년 상반기 안정세 같은 거를 만들었었던 게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04년 안정세 이후에 그냥 열린우리당이 총선 후 첫 부동산 대책이 별거 없으니까 안도랠리가 있었고요. 17년 상반기에도 상당 안정세가 있었는데 17년 5월 대선 후에 첫 정책이 6.17로 세상 쓸모없는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또 안도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4월 선거가 있었는데 4월 선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대책을 낼까를 되게 좀 쫄아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초도 효과를 종부세 면제하겠다 이런 발언을 빵 때려버리니까 바로 곧바로 그냥 안도랠리가 시작이 된 게 5월 랠리의 큰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야당은 부동산에 있어가지고 정책을 낼 때 그 초도 효과를 항상 잃어버린 형태로 대책을 낸다는 점에서 이거는 이제 이 실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현재는 그래서 어떤 세제의 기준으로 보면은 세제를 지정해야 되는 그런 정치인들이 유주택자들에게 다 포획이 됐기 때문에 그 어떤 과세 강화도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시장이 다 하니까 이제 어차피 나와봐야 물방망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인기 영합주의적인 그런 세제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동산에 브레이크 없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5월 말부터 만들어진 거가 종부세 나비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후폭풍은 그냥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흥미롭게 봤던 게 소득이 뭐 700만 원 넘어도 이제 뭐 부자로 생각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결과적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소득이 많더라도 자기가 부자로 생각 안 하는 이유는 결국 재산 차이라고 느꼈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종부세 이런 거 다 없고 그냥 재산세로 우리나라보다 한 6, 7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국도 뭔가 이런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이제 너무 자본주의가 팽창하니까 그렇게 가는 게 좀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못 가는 게 오늘 방송에서 말을 했지만 네. 포획이 된다니까요. 포획이 재산 과세를 강화해야 될 정치인들이 아. 유주택자가 더 많기 때문에 자기들을 자기한테 표 떨어지는 정책을 못 쓴다니까요. 실제로 못 써요. 그러니까 재산 과세는 점점 완화된다니까요. 재산 과세는 점점 완화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포획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포획된 나라들도 있어요. 영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는 완전 포획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정권 교체도 없어요. 유주택 가구들이 찍는 정당이 보수 정당으로 완전 확정됐기 때문에 그 어떤 정권 교체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수인 국가에서는 이런 형태로 과세 방향이 가요. 그러니까 재산 과세를 강화하고 자산 가격에 그 과열을 방지하고 자산 인플레를 방지하고 이런 형태의 그 생각들이 정치를 통해 가지고 규제 당국으로부터 하여금 거꾸로 포획이 되면은 그 정반대로 가게 되거든요. 이게 71년 그 논문이고 82년 노벨상 받은 거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저도 재산과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그 가고 상속과세가 그렇다면은 낮아져도 상관없다 생각하거든요. 현재는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냐면은 재산세제가 너무 낮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쓸데없는 큰 생산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주택들을 서울 한복판이 유지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그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도시의 어떤 공간이 그 특정 개인의 주택으로 갔을 때 하고 그게 다른 용도로 해서 어떤 생산에 많이 활용이 됐을 때 하고의 부가가치는 후자가 훨씬 클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도심지의 재산 과세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면서 살던가 아니면 아니라면 그게 다른 용도로 바뀌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돌려야 되는데 일본에서도 예전에 빈집세 같은 게 있었어요. 아니면은 유휴부지를 갖고 있으면 엄청난 토지 조세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한국은 실효세율이 0.2%니까 아무 부담이 없어서 그냥
계속 외곽에만 뭘 지어야 되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거꾸로 그러면서 선택적 모자이크 이론인데 미국 봐라 상증세가 300억 한도로 그 세율이 없다 그거 갖고 와라 그러면 미국의 재산과세를 1%인 거를 갖고 오면서 상증세 300억 갖고 오면 제가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상속도 300억까지 면제고 재산과세도 시세 1%씩 계속 내라. 그럼 저 인정하는데요. 재산과세 0.1로 유지하고 상속과세는 300억까지 갖고 와라. 이게 선택적 모자이크 이론이고 이게 포획 이론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계속 포획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현 정치권에 이제 별 기대가 없는 것이 이미 다 포획됐다. 다 포획됐고 그 다음에 이번 민주당 종부세 논란이야말로 진정 야당이 완전히 유권자에게 포획됐다는 거를 유권자 중에서는 그 유주택자 유권자에게 완전히 포획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징표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걸 거의 곧바로 알아볼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조세가 강화될 가능성은 극도로 낮다는 거를 다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막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